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점.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돈을 벌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러나 같은 세상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를 축적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운이나 출발선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사고방식과 행동의 차이일까요? 오늘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1. 돈에 대한 사고방식.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가장 크게 갈라놓는 요소는 바로 돈에 대한 관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소비로 직행합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해결하고 당장 기분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 돈을 사용하죠. 반면 부자는 돈을 씨앗으로 바라봅니다. 단순히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돈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여깁니다. 그래서 버는 즉시 소비하지 않고 투자와 자산 증식에 관심을 둡니다. 돈이 일하게 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지출의 대상으로 보지만 부자는 돈을 기회의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 시간의 사용법. 시간을 대하는 태도 또한 부와 가난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시간을 값싸게 생각합니다. TV 앞에서 흘려보내거나 당장의 즐거움에 몰두하며 시간을 소비합니다. 하루하루가 단순히 흘러가는 흐름 속에 사라져 버리죠.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자원으로 여깁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계발이나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투자합니다. 책을 읽고 네트워크를 쌓고 건강을 관리하며 시간을 관리하죠. 결국 이런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3. 배움에 대한 태도. 가난한 사람은 배움을 필요할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이 지나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배움이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춥니다. 부자는 평생 학습자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새로운 정보를 탐구하며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심지어 실패조차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실패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이처럼 학습의 연속성은 장기적으로 부와 가난을 갈라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4. 인간관계의 차이. 사람은 혼자 힘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모여 불평을 나누고 세상 탓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서로 위로는 되지만 성장은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합니다. 자신에게 도전이 되고 배움이 되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네트워크를 확장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죠. 결국 인간관계는 불을 부르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5. 위험을 대하는 태도. 가난한 사람은 위험을 두려워합니다. 실패할까봐 잃을까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익숙한 선택만 반복합니다. 그러나 안전만 추구하는 삶은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부자는 위험을 기회로 봅니다. 물론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분석하고 계산한 후에 도전합니다. 실패의 가능성이 있어도 배우는 것이 있다고 여기며 나아갑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큰 성과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6. 목표 설정의 차이. 가난한 사람은 목표가 모호하거나 단기적입니다. 이번 달만 어떻게든 버티자, 다음 달에 조금 더 벌면 좋겠다는 수준에서 멈춥니다. 이런 목표는 동기를 주기도 어렵고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반면 부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1년, 5년, 10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단계를 꾸준히 실천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7. 소비 습관의 차이.
가난한 사람은 소비를 통해 만족을 얻습니다. 새 옷, 새 전자기기, 맛있는 음식에 돈을 쓰며 순간적인 행복을 느끼죠. 하지만 이런 소비는 금세 사라지고 남는 것은 통장의 빈자리뿐입니다. 부자는 소비보다 투자를 우선시합니다. 돈을 쓰더라도 자산이 되는 것에 쓰려 합니다. 책을 사서 지식을 쌓거나 주식과 부동산 같은 투자 자산에 돈을 씁니다. 심지어 여가를 즐기더라도 경험과 배움으로 이어지는 활동을 선택하죠. 이런 습관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격차로 이어집니다. 8. 책임의식의 차이. 가난한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외부 탓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정부가 제대로 안 해서 운이 없어서라며 자신이 아닌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물론 환경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지만 모든 책임을 외부에 돌리면 결국 자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자는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이 책임 의식이 결국 자기 성장과 성취로 이어집니다. 9. 건강관리의 차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을 소홀히 합니다. 당장의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값싼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곤 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자는 건강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깁니다.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무너지면 돈과 성공도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강관리 역시 부자가 되는 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10. 삶의 태도와 에너지. 가난한 사람은 종종 부정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는 원래 이래라는 식으로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립니다. 이런 태도는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게 만들죠. 반대로 부자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할 수 있다, 방법을 찾자라는 마인드로 도전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주어 더 많은 기회를 불러옵니다. 삶의 태도 자체가 부를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부의 차이는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고방식, 태도, 습관, 선택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차이가 쌓여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가 됩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을 유지한다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결국 빈손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부자의 사고방식을 익히고 실천한다면 지금 가진 것이 적더라도 점차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입니다. 돈은 결과일 뿐 그 결과를 만드는 원인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부자의 사고방식과 습관을 조금씩 내 삶에 적용해 나간다면 누구든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